원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무슨 문학이었지? 흥얼거리는 거 노래 문학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뭐예요? 이야기 문학이 됐어요. 자, 노래 문학은 운문 문학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무슨 문학일까? 운문의 반대말? 그렇지, 산문 문학이다. 산문. 넌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 흩어질 산, 뿌릴 산, 산화공독할 때, 그치? 뿌릴 산. 그러니까 퍼져 있는 거, 긴 거야. 자, 산문 문학의 걸어온 길을 한번 배우겠다. 밑에 있는 두 줄도 밑줄을 그어볼게요. 아, 대박. 15분밖에 안 남았어.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이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욕할 필요는. 그렇지. 여기다 밑줄을 쫙 똑같아요. 산문 문학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 산문 문학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 노래 문학 그때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문 문학은 대체 이야기 문학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똑같이 비슷하지? 시대를 좀 약간 이렇게 통일신라 뭐 이렇게 써놓은 건 조금 다르지만, 자, 옛날 맨 처음에는 우리는 주로 설화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자. 설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이야기 이렇게 적어볼까요? 옛날 이야기 이퀄 설화야. 카테고리가 엄청난 상위 카테고리야. 설화 안에 다 포함하는 거지, 그치? 설화, 옛날 이야기요. 그러면 뭐, 신화도, 단군 신화, 옛날 이야기. 주몽 신화, 옛날 이야기, 그치? 전설도 엄청 많아요. 전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옛날에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데, 뭐에 어떤 전설이 있고, 여기가 뭐, 진해 장터야. 근데 왜 진해가 장터가 되는지 전설이 다 있어. 설악산에 오세한 바위가 있는데, 왜 그게 오세한 바위인지 막 다 전설이 있어. 전설까지 다 얘기해주면 또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화, 전설, 민담이 뭐냐면 민담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요 민담 있죠? 백성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화장실에 갔더니 글쎄 밑에 화장실에서 여자 손이 올라오더니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네요. 뭐 미친놈인데 그게 민담이야. 그런 게 아주 쓸데없는 거, 그치? 그러니까 민담은 굉장히 사소한 얘기. 이거는 흥미로운 이야기, 흥미 위주 이렇게 써볼까요? 자, 흥미 위주. 전설은 뭐라 쓸 거냐면요.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물. 저기 뭐야. 충청도에 보은에 가면, 속리산에 가면 정이품 소나무가 있어. 야, 소나무한테 지금의 차관의 벼슬을 준 거야. 차관 있잖아. 뭐 산업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차관, 국방부 차관 할 때 차관. 높은 벼슬이지. 왜 나무가 벼슬이 있지? 나무가 멋있어서 그런 거 맞죠? 네, 세조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사람을 하도 많이 죽였잖아. 꿈에서 단종임금, 자기의 조카잖아? 자기 형 문종임금의 세종대왕의 큰아들 문종 말고 그 형의 아우 수양대군이잖아, 그치? 자기 형 문종임금의 아들이 단종이잖아? 그 단종을 죽였잖아. 비참하게 맞지? 영월도 유배 보내서 죽였잖아? 그래서 꿈에서 형수님이 나온 거야. 그 단종의 엄마가 나온 거야. 형수님 오셨어요? 하니까 이제 그 형수가, 그 왕후가 이 수양대군을 향해서 야, 이 개, 야, 그래서 심해 가래침을 그렇게 뱉었는데 이마에 딱 맞은 거야. 꿈에서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조가 너무 타격감이 커갖고 딱 진짜 같아갖고 딱 깼는데 꿈인 거야. 근데 그 침 맞은 자리에서 종기가, 그 종기는 이제 피부 궤양 막 이런 거야. 막 두드러기가 엄청 심한 뭐 종양처럼 막 이렇게 났대. 온몸으로 다 퍼져. 하도 많이 죽였잖아. 사람 진짜 많이 죽였거든요. 계유정난, 자기가 세조임금 되기 위해서 살생을 하도 많이 저질러. 그래서 어쨌든 그게 피부병이 온몸으로 퍼져갖고 전국에 유명한 온천은 다 다닌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청도 쪽에 온천이 많잖아. 거길 지나가는데 그 큰 지금의 정이품 소나무가 엄청 크던데 막 가지가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으니까 맨 앞에 임금의 행차를 이렇게 호송하는 저기 누구냐? 그 군인들이 그 칼을 빼들어서 가지를 치려고, 임금의 가마나 행렬에 방해가 되니까 가지를 치려고 딱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 그 가지가 지가 저절로 일어났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증거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일어나니까 이 얘기를 신하들이 해니까 저기 세조가 그동안에 맨날 이렇게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떳떳하지가 못했잖아, 그치? 뭔가 자기 정당성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런 건 이 미물이, 이 하찮은 나무가 임금의 행렬을 알아보고 이렇게 예의를 갖췄다는 건 하늘이 인정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막 정신승리를 한 거지. 그래서 오바하면서 저 나무에게 정의품의 벼슬. 물론 명예직이지, 그치?
그래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그 사람도 만들고 관리자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녹봉 월급 주듯이 막 쌀을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마을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눴겠지, 그렇지? 증거물이 있다. 증거물이 진해장터 옛날에 여기 막 몹쓸 진해가 사람들을 해치고 시집 안 간 여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근데 뭐 옛날에 그 얘기 있죠? 그 여자애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맨날 밥 먹다가 이렇게 찬밥 남은 걸 두꺼비가 맨날 와가지고 두꺼비한테 줬어. 두꺼봐. 밥을 막 줬더니 이 여자가 팔려나갈 때 이제 그 제물로 바쳐질 때 그 두꺼비가 와서 구해줘서 진해랑 싸워서 같이 죽고 그 뒤부터는 평화롭게 살았더라. 진짜 충청도에 진해장터가 있어. 그런 전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가 있다? 증거물이 있다. 대신 이 증거물은 매우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 이런 거 하고요. 신화도 증거물은 있어요. 신화도 증거물은 있는데 엄청나게 큰 포괄적인 증거물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우리 인종이 사람의 인류의 인종이 뭐 파이톤의 태양마차 맞지? 태양마차가 너무 낮게 날아갔고 까맣게 변해갖고 타갖고 뭐 흑인종 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의 인종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 뭐야 사하라 사막이 만들어진 것도 그때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갖고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우리 지금 누구의 후손이다? 단군 왕검의 후손이다, 그렇지? 단군 왕검 어떻게 만들어졌대? 단군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어? 하늘의 신 환웅이 내려오셔서, 그치? 여기 누구요? 곰님이 누구예요? 웅녀. 그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나서 이 두 분이 결혼하셔서 누굴 낳았다? 단군을 낳으셨다.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포괄적인 증거물, 좀 구체적이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설화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설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소설의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여기 두 개 있죠. 이것만 이제 적고 주문까지 못 갈 것 같긴 한데 폐관문학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폐관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폐관문학 여기 폐관문학 여기다가 폐관문학 그 다음에 가전체문학. 폐관문학이 뭐냐면 폐관은 원래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관직 이름이어서 중국의 관직 이름이야. 벼슬 이름이야. 공무원 이름이야. 이 폐관이 뭔 얘기를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황제에게 재밌게 해주려고 민간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민간 집을 막 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있었던 관리 이름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대요. 어느 지방에 어떤 효녀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허벅지살을 떼다가 그걸 고기라고 하시면 고기 드시라고 드렸대요. 막 그럼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수집꾼이야. 그래서 폐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관리가. 그 폐관 문학이 뭐냐면 고려 때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온 아까 설화들 있지? 그 설화들을 한문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야. 소설집처럼 마치 소설 모음집, 뭐 전설집 뭐 이렇게 문제집이라는데 문학 전집처럼 만들어 갖고 이제 막 임금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퍼뜨리게 한 거야. 좋은 일은 퍼뜨려야지. 특히 유교에 관련된 얘기. 나라에게 임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뭐 어른과 아이 사이의 질서를 위해서 친구 간의 의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희생한 사람들 뭐 어떤 전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한문으로 모아놓은 게 그게 폐관 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 갑자기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소설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소설이 이 폐관 문학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요. 폐관 문학이 소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상상력을 더하잖아. 그렇지? 완전 소설이라는 말은 못 쓰고 소설이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오잖아. 이제 판소리계 소설 조선시대 더불어서 그렇지? 조선시대 와서야 한글로 쓴 소설 한문으로 쓴 소설 이렇게 한글 소설 국문 소설 한문 소설 소설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폐관 문학 요거는 꼭 중요하니까 너 폐관 문학이 뭐야?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그렇죠? 소문이나 어떤 풍속이나 맞지? 이 지방에서는 매일 그 귀신을 위해서 너희 초용가 알잖아. 초용전설 맞지? 이 초용의 얼굴을 그려서 집에다 붙여놓으면 역병을 옮기는 그 역신이 그 얼굴만 보고도 도망간다래. 그런 것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인물이 좀 많대요. 소설은 완전 가짜잖아. 근데 실제 인물 사건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대요. 그래서 폐관 문학은 약간
소설처럼 시작된 문학이라고 봐도 되겠다. 고려 후기에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들을 한문으로 기록해서 모아놓은 그런 책의 형태가 바로 폐간문학이다. 우리나라 이야기 문학의 시작은 설화였지만 본격적으로 소설처럼 폐간문학이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 하나 더 있죠. 마지막 하나. 가전체문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폐간문학이 그렇게 인기를 끌면서 가전체 이퀄 가짜 전기 이것만 쓰면 돼요. 가짜 전기문. 전기문이 뭔지 알지? 선생님 저는요 안데르센 맞지? 동화도 뭐 읽고요. 이순신 세종대왕 맞지? 장영실 전기문을 읽었습니다. 할 때 그 전기문 있죠. 그 전기인데 가짜에 가짜. 근데 가짜인 거 확실히 티가 나요. 왜? 사람이 아닌 것의 전기문이에요. 국순전 그러면 국생전 하면 술이 주인공이야. 공방전 하면 동전 돈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가짜라는 걸 알아요. 가짜 전기 주로 사물을 의인화하는 얘기가 많아요. 술이나 종이, 죽부인은 그 껴안고 자는 죽부인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안 썼는데 아까 저기 돈이죠. 돈이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고 공방전 맞지? 그 다음에 혹시 두중치루 쟁론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7명의 부인과 친한 7명의 바느질 도구들이 이제 나와서 내가 최고로 내가 제일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야. 막 서로 자기가 공치사를 하는 거야. 바느질 할 때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7명의 그 도구들이 사람처럼 나오는 거. 그런 게 다 가전체 문학이에요. 가전체, 가짜, 짭, 전체, 전기문 그런 류의 소설. 이게 또 유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 제일 핵심은 이거죠. 풍자가 가능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을 동물이나 이렇게 사물이 나와서 하면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비판과 풍자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과 풍자의 가전체 문학. 네, 벌써 54분이네요. 그렇죠?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 밑줄만 거볼게요. 그 다음에 현대 오면서 이 신소설은 1910년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나중에 또 많이 배우면 할게요. 신소설. 시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신체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현대소설. 가보개혁 이후에 쓴 소설들은 다 현대소설이라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1910년대에 이광수의 무정 이런 소설들이 있어. 그런 신소설이 아주 짧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910년 경성일주 아니에요? 맞아요. 10년대는 이미 가보개혁 이후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소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학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특정한 작품 몇 개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해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그렇게 불러요. 그 경술국책하고는 좀 이렇게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시기가 1894년 가보개혁 이후부터 그 다음에 다 현대소설이 돼야 되는데 이 즈음에 유행했던 한 10년간 그 이제 범위를 얘기한 거니까 10년대 10년도는 아니고 10년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극도 하게 되긴 할 텐데 이야기 안에는 연극도 있잖아, 그치? 연극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밑줄만 거놓고 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서 그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문학의 특징까지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이렇게 쭉쭉쭉 구전 문학에서 대구막 벌어졌다. 또 원래 주몽신화 하면 딱 좋죠.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쌤이 일단은 여기 춘향전도 있고 문제가 딱 91문제만 넣어놨어요. 91제니까 그냥 2주 용도예요. 그렇죠? 또 다음 주에 더 두꺼운 걸 만들 건데 여기에 보면은 비슷하게 맞지?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앞에는 주몽신화가 막 나오고 좀 무작위로 순서를 저걸 해놨더니 91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춘향전, 주몽신화, 가시리, 그 다음에 만흥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 좀 이제 지금 주몽신화를 못했으니까 못할 수도 있나? 풀지 못하겠지만 빨리 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풀어주셔도 괜찮다. 여기에 딱 넣어주시고 뒤로 좀 주실래요? 뒤로 좀 넣어주시고 여기 3개 넣어주시고 요거는 그냥 빨리 문제 더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조금 빨리 푸는 용도로 드렸으니까 쌤이 거기엔 숙제는 이렇게 어디까지는 풀어 91제니까 다다음 주에 춘향전, 주몽신화 이런 거 다 끝나게 되면 다 풀어도 되니까 미리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1단원 확보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좀 두꺼운 책을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미리. 그래서 주몽신화 못했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